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도 저 제이와 세미님 그리고 여름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번에 했던 작품에 이어가지고 미장센 단편 영화제 섹션을 타이틀을 따가지고 영화 3편을 준비했는데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비정상식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희극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일이 있으셨는지, 그게 무슨 일인지 문득 코미디 영화를 선택해서 괜히 궁금해져가지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억남을 만한 웃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 잘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성치의 희극지왕을 하는데 정말 코미디의 왕이잖아요. 이게 더 킹 오브 코미디더라고요. 영화 제목 영재가. 그런데 그것처럼 평상시 좀 웃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좀 웃긴 것 같아요. 웃기다는 게 모르겠어요. 그 제가 저번에 우연히 그 후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삶에는 그런 요소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웃음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개그 칠 수 있는 그런 여유, 일종의 뭐라고 할까, 블러핑이죠. 허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나 아니면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좀 삶을 살아가시면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름님은 근래 여름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상 속에서 웃긴 웃지만 뭔가 크게 즐거운 일이나 아무튼 정말 딱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런 웃음이 필요할 때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뜬금없이 개표 방송할 때 홍준표 씨의 표정을 보고 많이 웃긴 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새 백수 완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능을 진짜 하나도 안 보다가 요새 예능을 진짜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예능 2개가 하나는 도시어부고 하나는 두니아거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근데 그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병맛 자막이거든요. 그게 완전 좀 남초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개그라고 할까? 그게 엄청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두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 게임 형식을 취한다는 것도 되게 특별한데 제가 도시어부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20대 여성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래요, 도시어부가. 근데 제가 도시어부를 우연찮게 그냥 부모님이 보셔가지고 옆에서 봤는데 제가 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제일 속도가 빠른 거예요. 캡처가 진짜 휙휙휙 막 장면이 넘어가고 자막도 진짜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약간 축구 갤러리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랑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절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막인 거예요. 약간 막 포켓몬스터 막 이런 게임 패러디 이런 자막이 진짜 많은데 어르신들은 그냥 이게 재밌고 낚시를 하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보는데 젊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진짜 되게 센세이션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흥미롭다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도 밤에 또 도시어부를 보다가 잠들고 오늘 녹음하러 왔거든요. 매일 목요일 밤을 기다리는 처음으로 겪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엄청나게 팬이 되셨나 봐요. 이경비 아저씨 너무 좋고 되게 특이하네요. 저도 근래에 저도 두 분께 질문을 하면서 나도 무슨 일이 뭐가 있었지? 생각했는데 저는 근래에 행복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방선거. 아니 그냥 뭔가 만족되는 결과가 항상 저에게 온 건 아니었지만 그냥 뭔가 파란 나라를 맛본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저도 여름님처럼 미디어에 의존해서 미소를 지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희극지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과 함께 웃음을 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주성치 감독의 99년도 작품인 희극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미장센 단편 영화제 섹션 이름을 따서 했는데
그 섹션 중에 가장 제 생각에는 그 장르적인 특성이 그나마 살아있는 맞아요. 가장 코미디가 코미디로 나와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주성치 씨 개그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되게 오늘 방송이 기대되기도 하고 두 분의 평가는 또 어떨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해부하기 전에 한번 완벽한 스포일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완벽한 스포일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낯서네요. 네, 주성치 감독의 희극지왕은 주인공 또한 주성치라는 배우가 맡았는데요. 주성치가 맡은 역할은 주인공인 시우입니다. 시우는 배우가 꾸민 한 청년으로 나오는데요. 연기에 대한 프로의식과 철학은 넘치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한 청년으로 나옵니다. 겨우 도시락 하나를 받고 하는 시체 연기에서도 넘치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촬영장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입니다. 시우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연극과 무료 연기 강습을 열게 되는데요. 역시 관객들은 한 명도 없이 파리를 날리고요. 동네 깡패들이 찾아와서 시우에게 연기 강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 무리가 시우에게 연기를 배우러 찾아옵니다. 첫사랑 소녀를 컨셉으로 하지만 삶의 풍파에 달티 다른 찌들은 여성들은 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시우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우는 강습 중에 술집 종업원을 폄하하는 단어를 실수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에 분노한 여자 주인공인 장백지 씨가 맡은 피우는 시우를 때리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우에게 배운 순진한 여대생 연기가 손님에게 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돼요. 이때부터 피우는 본격적으로 시우에게 연기를 배우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피우는 시우를 통해서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과 함께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게 되고요. 둘은 사랑에 빠져서 하룻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시우는 피우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주고 피우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우를 떠나게 됩니다. 시우는 피우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실망하고 비관을 하는데요. 이때 예전에 함께 연기 작업을 했던 톱배우, 유명 배우인 부망에게 함께 연기를 할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인공으로 영화를 촬영하게 됩니다. 연기 혼을 불태우는 시우와 달리 시우를 떠난 피우는 여대생 연기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는데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우를 찾아오게 되고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우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부망은 시우를 영화 배역에서 박탈하게 되는데요. 다시 시우는 엑스트라 배우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시우와 피우는 행복한 사랑을 나누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미디이긴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 네, 멜로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두 분한테 그냥 뭐 짧게 이 영화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희극지왕을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그 후배도 굉장히 주성치 팬들이더라고요. 이 영화를 자기는 어릴 때 한 수십 번 봤다고 할 정도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아까 그 우리 연우님께서 일종의 병맛 코드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잘 이해 못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개그를 치면서 그 주성치의 그런 흉내 아니면 이런 모방들을 해놨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영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90분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의 이제 영화인데 보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 플롯이라는 게 개연성이 없죠. 그런데 이게 보고 있으면 그냥 피식피식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감동의 물결이 안 나오는데 보면 볼수록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특히 아까 말드렸던 제 후배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일종의 코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주성치만의 그 코드. 예. 저는 사실 이런 주성치 스타일의 개그랑 정말 코드가 안 맞거든요. 좀 이런 약간 더럽고 병만 몸 쓰면서 하는 그런 코미디 이런 게 별로 저한테 와닿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2000년대 뭐 초반 이때쯤에 저는 주성치 영화를 음. 어렸을 때 많이 봐가지고 TV에서 막 한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재미가 없는데 저보다 어린 남동생은 그걸 막 너무 좋아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네, 좋아했어.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유치하고 막 저질스러운 영화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림 축구 저한테 막 이런 거. 네, 소림축구 진짜 완전 핫했잖아요. 맨날 제 동생 축구공 차던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예 크고 나서 주성치 영화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작년에 미이나오가 나와가지고 다운도 받았는데 예.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봤는데 저는 이 영화가 장백지 씨의 영화 데뷔작인 줄 몰랐어요. 오. 근데 장백지 씨가 너무너무 예쁘고 오.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의 사랑 얘기가 너무 장백지 씨의 그 완벽한 연기로 막 엄청 저한테 호소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 저도 막 찡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코미디 영화 나의 저질스럽다는 그런 편견을 깨준 주성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름님이랑 마찬가지로 주성치 씨 개그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팬들이 진짜 많아요 주성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성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서유기 시리즈 아직도 안 봤냐고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연휴에 그거를 내리봤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웃기지? 약간 의아해했었거든요. 근데 희극정은 근데 스토리만 들었을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성치라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인물 자체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실제로도 주성치 씨가 국민 배우이면서 동시에 국민 감독이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 주성치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 주성치 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분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실제 주성치가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주성치 씨가 한국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 영화 속의 주성치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실망했다. 실제로는 그렇게 뭐 까불까불 대던가 이런 개그스럽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대요. 거의 얘기가 없고 오히려 이제 표정이 딱딱해서 놀랐다는 그런 후일담을 전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영화 속에서 주성치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인물은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굉장히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연기에 대해서 진지해요. 그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책 있잖아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연극 이론에 관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연극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설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출발하는 오프닝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감독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엑스트라 중 한 명이죠. 그러니까 조 감독이 비어 있는 사이에 자신과 더불어서 또 엑스트라를 갖다 연기 지도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의 이제 모습이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 캐릭터가 맡은 인물이 만큼이나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하죠. 거기 가운데 좀 웃음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인물은 굉장히 진지한데 상황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인물 자체만 보면 희극이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비극이 계속 교차가 되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언급했듯이 그냥 실실 웃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의 매력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 겸 감독으로서의 주성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제일 큰 소재가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진짜 삶과 연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영화는 가상 속에 있는 주성치와 그 현실 속에 있는 가상이 아닌 현실 속에 있는 주성치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연기하는지 무엇을 연기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설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시우라는 주성치가 맡은 캐릭터의 특징도 있지만 그게
피우라는 진짜 여성 상대이긴 하지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코미디 장르에 제일 잘 버무릴 수 있는 건 진짜 로맨틱 코미디이잖아요. 그걸 너무 적절하게 활용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영화로 인해서 주성치 씨랑 장백지 씨가 실제로 만남을 갖기도 했으니까 이게 정말 현실이랑 영화랑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괜히 후일담 때문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영화를 보는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제 주성치 씨가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화되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함께 출연했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여배우랑 다 사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방송 준비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제 잡지를 찾아보면 시내 21에 주성치 영화에 관한 특집이 몇 년 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주성치의 여인들이라고 해서 따로 잡지에 코너가 있더라고요. 특히 서유기, 서유쌍기에 등장하는 또 한때는 뭐 약혼하고 결혼까지 꿈꿨던 뭐 여배우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뭐 장백지 씨뿐만 아니라 망문희 씨하고도 굉장히 좀 뭐 친구 이상의 뭐 그런 관계였다고도 하고 하니까요. 주성치만의 매력이 있나 보죠. 여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희극장을 찾아보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캐릭터의 대비가 되게 도드라져가지고 그게 또 재미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되게 대비스러운 장면들, 대비스러운 캐릭터 약간 이런 게 흥미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그 두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캐릭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제 남자 배우 캐릭터 시우와 피유. 시우와 피우. 피우는 이제 장백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우라는 캐릭터는 글쎄요. 그냥 저는 현실 속의 인물처럼 보여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현실에 녹록지 않고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물. 굉장히 또 그 의지가 강한 인물이죠. 그에 비해 이제 피우는 피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인물처럼 보여요. 여기 처음에 피우가 등장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장백지가 등장하는 줄 몰랐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장백지는 한국 영화 예전에 파아란인가요? 파이란. 그쵸. 거기 등장하는 우리 최민수 씨와 연기하던 그 모습밖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로 보면은 뭐 신인 여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연기를 잘해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히려 그 술집에서 일하는 피우의 모습은 굉장히 과장돼 있잖아요. 남자들 좀 조롱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남자들이 계속해서 치근덕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논다는 느낌도 있고 그냥 좀 조소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우랑 피우의 캐릭터가 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한 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우 같은 경우는 진짜 도시락 하나 받으려고 엑스트라 연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자처하면서 막 되게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돈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진짜 연기에 대한 열정과 애정만으로 엄청 연기에 열심히 임하는 시우의 모습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이에 반면 달리 피우는 돈을 위해서 교복을 입고 되게 남성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걸걸한 목소리에 걸음걸이와 막 말투와 막 욕을 하고 폭력까지 사용하는 등 그런 피우는 되게 돈을 위해서 여대생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게 돈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정만으로 연기를 하는 시우랑 그게 엄청 상반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시우 같은 경우에는 주연을 맡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게 결국엔 피우를 위해서거든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대사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돈을 위해서 연기를 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피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점에서 시우랑 피우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상황 캐릭터의 특징이. 그래가지고 이게 역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둘이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막 이끌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캐릭터의 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아까도 여러분께서 그 희극지왕의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셨잖아요.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이게 플롯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플롯처럼 느껴져요. 여러님이 이제 그 잘 너무나 숨이 일관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두 분이 주성치의 이 개그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좀 잘 되려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돼, 갑자기 상황이. 가령 아까도 이제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남자 주인공이 좀 스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여기 여배우로 등장하는 망문이가 연기하는 그 부망이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그냥 내치죠. 내쳐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180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하게 이 남자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도 굉장히 아름답게 해피엔딩 되고 배우로서도 이제 자신의 꿈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으리라 이제 관객들은 기대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죠. 여기 오맹달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연기 현장에서 그 음식을 갖다 나눠주는 갑자기 등장하더니 자신이 형사였다고. 잠복해 있는 형사라고. 갑자기 누워지고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장르가 그래서 이게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장르가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멜로도 있고 약간 느와르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이제 기타 등등의 장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영화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 없이 중간에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코미디라는 게 좀 뭐랄까? 왜 코미디고 왜 웃길까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상황에 돌발 상황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웃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형사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야 어리둥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바로 주성치가 말하는 자기의 코미디 영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영화관이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런 면에서 주성치스러운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영이 같은 경우도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막 어머 막 이래가지고 뭐야 약간 어이없어 약간 어이없는 웃음이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포스터 혹시 보셨어요? 예, 포스터. 네, 포스터도 근데 웃고 있는데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 그런 뜬금없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게 이제 이 주성치 영화에 등장하는 개그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그 장면은 여기 여배우인 아까 망문이가 연기하는 이제 부망과 같이 연기 리허설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연기해보자. 그런데 너무나 진지하게 눈물 콧물 다 쏟다가 이제 콧물이 떨어질락 말락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비불이 닿을까 말까 하는 위기일반의 순간에 주인공은 너무나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일 것 같아요. 더럽다. 그 다음에 웃기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게다가 그 장면을 갖다가 이 영화 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다면 또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두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한 관객 중에 한 명인데 그게 되게 진지하게 연기 리허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여서 진짜 막 열심히 막 연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감동받고 있는데 콧물이 막 나오려고 처음에 막 할 때 그게 보였어요. 근데 나는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연기 열심히 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개그 소재로 바뀌니까 너무 짜증나고 너무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연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약간 기대를 배반하는 게 역효과를 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매력은 그거 같아요. 관객이 빠져들려고 할 쯤에 갑자기 전환이 돼서 거리를 갖다가 생겨나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게 자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영화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브레이트의 소격 효과를 발휘하는 영화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름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엇을 연기하는가, 왜 연기하는가 했을 때 딱 그 질문을 던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장면을
연기를 하는데 배우들은 진짜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연기를 하고 있지? 이게 왜 연기로 이렇게 콧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보면 되게 그 아까 주성치가 극 중에서 연기 이론 이거 들고 다니는 모습과 뭔가 연결이 되면서 뭔가 주성치의 연기관이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 부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가장 많이 느낀 게 영화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형사라고 밝혀지는 그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저도 막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굉장히 또 진지해요, 상황이. 왜냐면 주성치가 배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주성치가 들어갔는데 막 사람이 진짜 총에 맞아서 막 죽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성치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제 상황이 갑자기 던져지니까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엑스트라 역을 다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우가 생존을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총을 안 맞기 위해서 연기를 감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갑자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되게 느와르 중심의 당대의 홍콩 영화를 되게 조롱하는 주성치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동네 건달들한테 자해공갈을 연기로 막 하는 척하게 만들거든요. 되게 깡패처럼 안 생겼어요. 안경 쓰고 막 진짜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걔가 뭐 돈을 뜯어내는 자릿세를 그냥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연기로 갈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깡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막 진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연기를 가르치던 시우가 막 몰래 도망가가지고 그걸 막 지켜보면서 자기 또 아닌 척해요. 막 도움 안 주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주성치 자기 자신의 그런 조폭이 개입되던 홍콩 영화를 암시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배우들과 감독들이 거짓으로 뭔가 하고 있음을 관객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비판적인 거리를 만들어내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 코미디? 그 당대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래서 되게 똑똑하고 현명한 감독이자 배우가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배달원으로 그 잠복해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타진하죠. 일망타진해요. 거기서는 느와르에 등장하는 그 형사처럼 총도 안 맞고 거기 서너 명이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제압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제 80년대 저희가 뭐 80년대 뭐 홍콩 영화를 다룬 적은 없지만 과거에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 해피투게더 얘기하면서 80년대에 등장했던 홍콩 B급 느와르 영화는 대부분 그런 식이었거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총알이 날라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 지금 여름님께서 잘 지적하다시피 그런 것들을 좀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되게 하나같이 평가하는 제가 네이버 포털 같은 데다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생뚱맞은 스토리라고 근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왠지 뭐랄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나 이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거를 어느 정도 영화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뭔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영화에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이 희극지향 주성치의 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보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그런 거를 포착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주성치 팬분들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금도 주성치 팬클럽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주성치 전용 공작실 전용 공작실이 있어요. 그 위키에 보면은 그 링크가 돼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그 페이지는 남아 있고요. 주로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네이버 카페에 제가 회원가입은 안 했는데 거기 게시물을 보니까 계속해서 주성치 영화를 재상영하시고 즐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대문 페이지에 그 카피 문구였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화가 있다.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주성치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 팬덤. 주성치가 또 글쎄요. 요즘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또 뭐 배우로서 내지는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아마 팬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작품을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 배우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국민 감독은 별로 없는데 네. 국민 감독으로 불린 것도 대단한데 동시 두 타이틀을 다 국민 배우 겸 국민 감독이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성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나는 안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래서 두 분이 이 영화를 제가 볼 수 있게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혹시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국민 배우 겸 감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이 영화에 짧게 지나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재밌는 장면이 또 다른 국민 배우 겸 감독인 성룡 씨가 잠깐 네, 나와요. 바로 엑스트라 역으로 엑스트라로 나오세요. 근데 그때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말해. 그때가 또 영화 초반부여가지고 이게 성룡이 주인공이었나? 순간 되게 착각할 정도로 되게 주성치 씨랑 비슷한 이미지면서도 다른 노선으로 가시는 배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장백지 씨가 연기한 피우피우랑 시우가 처음에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나서 시우가 되게 가난한 환경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침대도 간이 침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피는 침대에서 자는데 그 좁은 두 침대에 둘이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수직에서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연기 열정이 넘치는 시우는 늘 벽에 영화 포스터나 연기자들의 사진을 엄청나게 붙이고 있어가지고 이 수직에서 촬영되니까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우랑 피우의 모습이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 그냥 포스터 인 사진을 하나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와 진짜 현실을 오히려 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이 이 디제시스 내에서는 이게 현실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걸 한 발짝 멀어져서 보면 진짜 영화 속의 그냥 한 장면인 모습이어가지고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고 되게 아름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 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시우뿐만 아니라 또 아까 피우가 같이 모여가지고 연극을 올리잖아요, 무대로. 그래서 무대가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무대 인사를 하거든요. 그 해변가에 있는 무대에서. 그게 정말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디제시스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배우들이 영화를 갖다가 상영하고 나와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무대 인사를 하는 장면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 이야기 속의 그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보다는 실제 배우들이 무대 인사한다는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막 그 앞에 해변 앞에 있는 그 상설 무대 앞에 수많은 팬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연극 올리더라도 저렇게 환호를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 장면이 제가 좋았던 게 영화적인 것 같다는 게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은 가상, 픽션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갖다가 흐릿하는 이런 것들, 이런 묘한 가로지름, 이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바닷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배경이 세꼬라는 해변가래요. 그래서 그 홍콩에서 주성치 팬분들이 그 지역을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여름님은 그 바닷가 배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저는 우선 거기서 나오는 그 바닷가 해변의 이미지가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배경을 막 두드러지게 보여주려고 시도하진 않거든요. 그 전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다의 모습이 되게 여러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우랑 피우가 연기 이제 연습을 제대로 하게 되는 장면에서도 뒷 배경으로 바다가 나오는데 그냥 벽과 벽 사이의 틈에 이렇게 바다가 멀리서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이 진짜 오히려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정말 연극에서 나오는 세트장 배경
배경, 사진 그냥 배경처럼 그렇게 멀리서 나오는 게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피우가 첫사랑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난 사랑을 믿지 않아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시우 덕분에 첫사랑과의 추억을 회상하게 되면서 첫사랑과 바닷가에서 나눴던 대화나 그런 장면들이 회상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시우랑 피우가 사랑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장면도 바닷가예요. 그때도 처음에는 너무 밤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깜깜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새벽에는 이 바다가 아름다워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봤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해변가에서 연극에 성공하게 되니까 그 바다가 뭔가 가능성이 열려있는 희망의 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를 낙관하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되게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뭔가 어딘가에 고립되고 있고 gat혀있다 무슨 섬 안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홍콩 바다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딱 여름님이 평가하는 그 영화 속의 바다가 딱 그 포스터 그대로네요. 웃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되게 낙관적일 것 같은데 뭔가 슬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딱 여름님께 그런 감정을 감정을 가져다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희극장을 코미디 장르로서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짜 코미디일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되게 이 장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 그래서 나름 잘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미디 장르가 이 시대에서 어떤 기능을 했을지 왜냐면 요즘에는 코미디가 진짜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저도 안 보게 되는 거 같아요. 뭔가 그 약간 옛날 억지로 느낌. 웃기는 옛날 느낌이 굉장히 나고 물론 좀 안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코미디 장르가 흥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만 해도 희극장도 흥행했었고 그리고 뭐 키드캅인가 막 그런 거 맞나? 아무튼 무슨 캅 해가지고 막 그런 게 되게 90년대 중후반에 되게 유행했던 게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 코미디 장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 시대와 연결돼서? 저도 그렇게 코미디 장르를 즐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 영화사에서도 특히 이제 제 세대에서는 한 90년대 한 중반 안팎으로 해서 굉장히 코미디 영화가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표적인 한국 배우가 박중훈 씨였죠. 예, 박중훈 씨가 나왔던 그 코미디가 항상 흥행을 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사라졌고 뭐 이런 주성치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개그나 아니면 이런 코미디 장르를 즐기셨던 분이고 거기과 더불어서 그때도 보면은 곰곰이 보면 TV에서 개그 콘서트 정말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그 유행어가 정말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사라졌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미디 장르는 뭐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갖다가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 검은 바다. 아무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그 앞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주성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이 또 낮이 오면은 저희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을 거야 라는 게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환기에는 좀 모든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혼재돼 있다 보니까 참과 거짓도 혼재돼 있고 이게 웃긴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 아니면 이게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면 즐거운 건지도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역사적 전환기에 좀 그런 불안을 이런 코미디 장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객들이 즐겼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아직도 살아남은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프닝 할 때 제가 파란 나라가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볼지 좀 안정기는 아니지만 이제 또 바꿔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볼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마무리인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영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를 왜 고민할까 생각해 보면은 영화 바깥에 있는 외부 현실이나 세계를 좀 전망이나 이런 모습들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보면은 제 주변에 이 영화 준비하면서 여러 친구나 이런 후배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또 굉장히 또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특정한 여러 장면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많이 안 보겠지만 그게 더 웃겨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방법인가? 근데 아직도 한국 관객들은 코미디 영화를 기다리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유해진 씨가 주인공 했었던 럭키? 아, 라는 럭키. 작품도 약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코미디라면서 어. 되게 각광 많이 받고 인기도 많았잖아요. 관객 수도 많았고 그런 식으로 좀 역시 보다가 잠들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아예 정통 코미디를 그래도 되게 회상하고 기다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또 탐정 나오는 것도 맞아. 코미디물이잖아요. 시리즈로 나오는. 네, 그것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막 사람들이 되게 이번에 시사회 갔다 오신 분들 후기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요? 박장대소 했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관객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뭔가 다른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틈새 장르네요. 틈새 장르. 너무 진지해서 한국 영화들이 맞아, 그건 그래. 그건 맞아. 그래. 조금 그리고 좀 이제 그런 거를 찾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현실에 지치니까 영화라도 즐거운 영화, 행복할 수 있는 영화, 아니면 혹은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코미디 장르로 분류되어 있지만 코미디가 아닌 듯인 듯한 희극장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께 이 영화를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한번 필름 필터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또 저희 코너 중에 가장 중요한 코너. 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저희가 이제 컨셉이 그런 거잖아요. 필름 필터링.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이게 뭐지? 라는 물음표였어요. 저는 그렇게 제 주변에 그렇게 주성치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성치에 대한 큰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한번 보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주성치를 좋아하건 말건 내지는 저는 한 번 정도 보시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정말 아까 주성치 팬클럽의 그 대문 문구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 나오지 않는 영화라고 한다면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의 매력은 뭘까? 영화를 더 주성치가 감독으로서 내지는 배우로서 더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 삶이 좀 느껴져요. 희노애락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름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안 봐도 된다. 물론 저도 이 영화 자체가 짧긴 하지만 보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뒤죽박죽인 플롯과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과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90분이 진짜 짧게 느껴졌어요. 그런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긴 했는데 이 영화가 좋아서 혹은 뭐 재밌어서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진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특히 제이님이나 저 같은 20대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코드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영화가 내 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성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코미디 영화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웃기려고 하는데 나한테 안 웃기면 제가 더 고통스럽잖아요. 맞아. 나 웃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웃는 이 느낌. 이 외로운 느낌. 그래서 저는 코미디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억지로 웃어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꼭 주성치나 약간 그런 몸개그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된다. 세상에 즐거운 일은 많으니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웃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 들으면서 다 꼭 봐야지, 집에 가서 희극장 꼭 봐야지 생각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바뀌니까 갑자기 보지 말까? 굉장히 설득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혹은 아니면 보실지 마실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항상 의견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신청 영화, 신청 뮤직비디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희 진짜 모든 거를 해부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광고도 괜찮고 제 맘대로 두 분과 상의 없이 갑자기 광고도 괜찮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아무튼 모든 영상을 저희가 해부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얘기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혹은 SNS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